안경 외반, 상배간 이 단어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당신의 눈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경 외반, 상배간 이 단어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당신의 눈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안경 외반, 상배간이라면 사람들이 흔히 눈 수술 후 부작용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안경 외반, 상배간이었는데 어떤 눈 상태인지 모르고 아주 불편하네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불편함이 뭔지 가지는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천적 상배간이나 안경 외반에서 Q&A를 시간을 가지도록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안경 외반이나 상배간이 약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상배간이 좀 있는 눈이 강아지 눈이라고 파피아이라고 그런 트렌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미팅을 하면서 상배간을 만드는 그런 수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그 정상적인 범위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불편함, 증상이 있는 외반증, 증상이 있는 상배간, 그리고 위쪽으로 볼 때는 안 좋게 보이는 교정이 필요한 그런 눈들을 기준으로 할 때 치료 교정이 필요한 눈이라고 진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 없고 미적으로서 만족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외반증이 있을 때는 일단은 눈물 필름이 없어지니까 건조증이 좀 심해지면서 눈시림, 건조증 때문에 눈이 시리니까 눈이 고이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눈물 고이니까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공부하는 데 책 볼 때도 지장이 있고 남들하고 얘기할 때도 눈물 흐리시니까 되게 불편한 그런 일상생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이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상배간에는 너무 아래 내려오면 똑같이 눈이 건조증이 좀 심해지고 시린증이 좀 있는데 미적 감각으로서는 좀 더 너무 째려본다, 강한 눈 이미지를 갖고 있는다, 화난 나 그런 그 인상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증상을 동반된 분들한테는 진단을 내려줍니다. 외적인 특징을 옆에서 볼 때나 아니면 자세히 눈을 보면 눈꺼풀이가 눈 아래에 안 붙어 있어요. 외반증이 심해서 항상 눈 아래에서 떠 있는 분들 있고 표정 지을 때, 웃을 때나 아니면 아래 볼 때, 위로 볼 때, 운동을 줄 때마다 뜨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배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동자에서 아래 하얀 자가 1mm, 2mm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이상 하얀 자가 눈동자 아래쪽 보이면 이것이 상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적이나 외적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눈시림, 건조증이 중요한 증상들이거든요. 혈관들도 염증이 잘 생기고 보호막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살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분들이 간혹가다 상담하러 오시더라고요. 이분들 보면 양쪽 눈도 그러는데 한쪽 눈이 좀 더 심한 그런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상배간과 외반증을 같이 갖고 동반되는 분인데 보통 이 원인들은 유전적인 피부 질환과 연관성이 제일 많습니다. 피부들이 탄력이 좀 떨어지고 인대와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받침대 역할을 못해서 그 피부들이 탄력을 못 받아서 아래쪽으로 늘어진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 늘어지는 거 아니고 피부 자체가 콜라겐 생성이나 뭐 탄력 일라스틴 같은 생성 같은 것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피부병도 잘 생기고 종합적인 피부병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논문에 나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기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양쪽 눈이 눈 아래서 약간 떠 있어요. 한쪽이 외반증이나 상배간이 좀 심합니다. 하얀 자하고 눈꺼풀이 떠 있어요. 안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저기다가 바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기 계속 마르는 거예요. 결막이.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외안각 고정술도 있고요. 펜타곤 수술, 입 안에 점막 이식 수술, 피부 이식까지 종류가 많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치료 들어갑니다. 다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단한 방법을 하고 나중에 약간 효과 떨어지면 좀 더 강한 방법으로 순서대로 갈 수 있어요. 눈꺼풀이 까뒤집어 있으면 외적이나 미적으로서는 보기 안 좋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좋게 해주는 수술이 이 수술이죠. 정상이 있는 범위 안에 눈꺼풀을 다시 돌려놓는 거죠. 좋은 변화죠. 오히려 이 수술에서 더 나쁜 인상을 갖는다? 그런 일은 없죠.
가능하죠. 하면 더 좋죠. 왜 이유가 눈 윗부분은 쌍꺼풀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눈 아래는 눈 밑에 있는 수술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 눈꺼풀. 아래 눈꺼풀을 오히려 외반증이나 상배관 치료를 해주면 위 눈꺼풀이 모양 잡기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할 때는 아래 눈꺼풀이 까뒤집어 있고 한쪽이 약간 떠 있고 이렇게 있으면 눈 모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눈이 까뒤집어진 상태에서 상배관 있는 상태에서 쌍꺼풀 하면 어떻게 눈이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건조증이 더 심해지고 각막의 노출이 더 커지는 거죠. 눈 밑에를 해결하고 쌍꺼풀 하는 것은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하면 더 좋죠. 눈꺼풀 까뒤집어지고 상배관을 교정하는 그 목표가 100%라면 어떨 때는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식한 피부나 이식한 점막은 약간 수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 재발이 가능해요. 30% 정도 덜 도달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90점까지는. 외적이나 미적의 그 교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건조증이 완벽하게 교정 안 되면 추가적인 수술을 필요하죠. 보통 이 상배관이나 외반증 수술은 대부분 다 외양각 고정술로 많이 해결하더라고요. 외양각 고정술은 근육을 리프팅하는 거예요. 리프팅해서 뼈에다가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 모양이 다 바뀌어야 돼요. 약하게 하면 다 재발하니까 재발률이 50%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반증이나 상배관은 항상 중간에서 안쪽에서 많이 일어나요. 바깥쪽을 당기면서 중간에서 안쪽을 같이 딸려가는 거지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건 아니죠. 이 수술은 바깥쪽에 처지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바깥쪽으로 위주로 외반증이나 상배관 있는 분들은 외양 고정술로서 해결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외반증이나 상배관이 눈동자 중간과 안쪽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외양각 고정술을 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점막 이식 수술이나 펜타곤으로 해결 다 해드립니다. 오늘은 선천적인 외반증이니 그리고 상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이 증상 때문에 불편함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더 쾌적한 일상을 가지도록 바랍니다. 지금까지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였습니다. 빠이빠이. 지금 당신 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눈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 왜 안 되냐? 나 상태일 수가. 오케이. 상태, 눈 상태일 수도 있고. 지금 눈.